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69세 여성이 울산 69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버스에 40명이 타고 있었지만 명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조치 13호를 발령하고 이를 어기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셋째 주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간절곶 드라마 세트장 철거 방침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전학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서울 광화문 집회발 2차 대유행에 뇌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전세버스를 타고 집회에 참가한 69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 69번째 확진자입니다. 버스에 40명이 장시간 함께 있었는데 자진 신고와 명단 제공을 꺼리면서 누가 타고 있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대유행의 중대 고비로 보고 50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에 사는 69살 여성을 포함해 40명을 태운 45인승 전세버스 7호차. 광복절 당일 새벽 공업탑을 출발해 낮 12시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 동안 집회에 참가한 뒤 밤 10시쯤 공업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닷새 뒤 이 여성은 69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화문에서 감염됐다면 밀폐된 버스 안에 있던 나머지 승객도 최소 6시간가량 밀접하게 접촉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간 상태가 아니라서 없어요.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껴라 했고 그러고 뭐 그런 것도 없었대요. 가족과 따로 새들어 살고 있다고 밝힌 69번 확진자는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집주인 가족들과 접촉하고 이비인후과와 약국 등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7호차에 함께했던 승객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 주면은 그냥 끝나는데 아마 자기들도 뭐 안 가져온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전세버스 16대 547명이지만 명단이 확보된 인원은 176명에 그칩니다. 자진 신고 85명에 우리공화당 당원 86명, 그리고 울산 지역 교회 2곳의 신도 5명뿐입니다. 울산시가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과 관련해 추가 행정조치를 발령한 이유입니다. 모집 인솔한 책임자 등은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의 성명, CCTV 정보, 버스 임대차 계약서 등을 8월 21일 내일 12시까지 울산시 시민건강과로 시에서 통보되는 소재 불명한 참가자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한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소재를 파악해서 울산시는 코로나 제2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로 보고 50인 이상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행정조치도 내렸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새벽 울주군 온산읍의 한 화학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로 발생한 오염물이 강으로 흘러들어간 걸로 추정됩니다. LG화학에서 화학물질이 새어나온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공장 위로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온산공단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외벽이 녹아내려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화재 열기에 공장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타이어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내부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공장 가동이 멈춘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기 중으로 유독물질이 퍼져나가면서 울주군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흐르면서 여기에 불이 나면서 열애해가지고 이게 터져버립니다. 앞에도 LG화학에서 이제 화재가 났었는데 또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부식방지 첨가제를 만드는 원료인 톨루엔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화학물질의 잔여물과 유증기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재로 새나온 오염물이 배수로까지 흘러들어가 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유해물질 분석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거 뭐 핵사는 아니다 치고 톨루엔이라고 석유 제품 그 성분인데 농도가 아주 적게 나오고 있어요. 울산시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강으로 흘러들어간 오염물의 양과 수질 오염 정도는 현재 파악 중이며 대기 오염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무더위와 코로나 사태 속 공장의 안전의식이 해이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 울산공항의 특수경비대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초과 근로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와 부당수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 휴게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했다는 건데 한국공항공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공항 출발장이 텅 비었습니다. 비운 항시에는 경비대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 때문인데 이 경우 해당 임무를 맡은 대원들은 공항 내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포함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 현장 대원들은 휴게 시간도 근무표상에는 근무로 명시돼 관련 대원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무표상으로 명시된 만큼 일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데 근무표상에 전부 다 근무라 돼 있으니까 다 이게 돈인 거죠. 또 근무표상 밤 10시까지 근무로 돼 있어도 관행적으로 조기 퇴근이 이루어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근무표에는 22시까지 근무가 분명히 돼 있는데도 22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퇴근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른 야간 근무자들도 비행기 없는 시간에 같이 근무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근무 행태는 수년 전부터 이어졌으며 올해 초 특수경비대원들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측은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았고 근무표는 편의상 1시간 단위로 작성했을 뿐 실제 퇴근 시간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근무표가 기준이 아니라면 어떻게 실근무 시간을 산정해 급여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일단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울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매매가는 0.05% 올라 0.11%가 오른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울산의 아파트 전세가는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범서읍과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남구 신정동 등이 인상을 주도하며 0.38% 올라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이 옛 강동중학교 터로 신축 이전돼 울산 지역 교직원들의 연수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 연수원은 내진 설계를 갖추고 에너지 효율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동구 등대로에 위치한 기존 교육연수원을 오는 10월 말 새 연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특별교통수단 이동권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분회가 장애인 이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에서 회의를 이유로 업무 시간에 여러 차례 운행을 멈추면서 배차 시간이 늘어나는 등 중증 장애인들의 발이 묶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 대신 울산시설공단에서 운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분회는 부르미 이용자가 하루 평균 930여 명이지만 노동량에 비해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운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 구축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늘 울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까지 1,370억 원을 들여 금융과 환경, 통신, 교통 등 10개 분야에 걸쳐 구축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가운데 울산시는 교통 분야를 맡습니다. 사업 추진 1년 차인 지난해엔 차량 검지기와 버스카드, 신호 제어 데이터 등 빅데이터 29종을 발굴해 표준화했고 올해는 콜택시와 정류장 데이터 등 5종을 추가합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해 학생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군은 학교 측이 재심 과정에서 사전 통지하지 않았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학폭위 출석을 막은 상태에서 전학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변호사 출석을 막은 것은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중구 약사동의 한 빌라 1층에서 불이 나 거주자 15살 김모 군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군이 있던 옆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제17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울산에서도 소등 행사가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산하기관, 5개 구군과 민간단체는 최대 전력 소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냉방기기 설정 온도를 높이고 오후 9시부터 5분간 소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울산 지역 대학 창업 우수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11월 열립니다. 울산대와 울산과학대, 유니스트 등 지역 3개 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최대 7팀까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나흘간 예선을 거쳐 오는 11월 본선이 열리며 대상 3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현대자동차가 호주의 연구기관 등과 손을 잡고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호주 최대의 종합연구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세계 4위의 철광석 생산업체인 포테스큐와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 사업의 핵심은 수소 인프라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수소 공급 비용을 낮춰 수소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는 데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